네, 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 일지 피드백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일지부터 하나씩 순차대로 피드백을 하고 그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보시면서 본인이 쓰고 계시는 일지가 평가된 지표에 또 감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께는 개별로 전달 드릴 거고, 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제공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지 피드백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 인스타그램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4세 반의 1일 보육일지이고요. 당연히 1일 보육일지든 주간 보육일지든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소주제가 있고요. 주제 선정 이유도 같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오늘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네, 있어도 좋지만 없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없다고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이제 하루 일과를 일상 생활을 포함해서 놀이와 활동으로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이 활동은 유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아반 선생님들은 활동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등어미 통합보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와 오전 간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놀이는 놀이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해당 란에 있는 놀이는 놀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평가제 지표에서 보는 놀이로는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전 간식이라고 적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30분 동안 간식을 먹고요. 우리 아이들 실내 놀이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이상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9시 3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반 아이들의 50% 이상이 등원한 시점부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반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나서 어느 인원수가 모였을 때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관찰 당일에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놀이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용을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관심 있는 놀이를 하는 걸로 뭐 쌓기 놀이, 역할 놀이, 언어, 수조작, 과학, 미술 여러 가지 놀이를 네,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역별로 꼭 나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눈다고 감점은 아닙니다. 네, 영역별로 놀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이는 이제 영역별로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놀이를 하면서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언어 놀이를 하다가 수조작이 같이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놀이의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이 방법이 아닌 놀이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것 자체가 놀이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날에 월요일에 현장학습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이날은 현장학습을 갖거나 놀이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야죠.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40분에 놀이가 끝난 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눕불 어떤 교재를 하나 봐요. 만약에 근데 특성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오후 현황도 권장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자유롭게 활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특성화 교재는 어떤 수업의 형식인 거잖아요. 이거는 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실외 놀이, 바깥 놀이를 11시에 대소집단 활동이 끝나고 11시에 바깥 놀이를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2시 10분까지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하셨나 봅니다. 어쨌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동시에 바로 11시에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을 한다면 이 시간이 바뀌는 게 맞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활동 끝나고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할 거예요? 뭐 정리하고 갈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고 유아반이기 때문에 1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맞고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래 내용 볼게요. 놀이가 끝나고 돌아와서 점심 식사 후 이닦기 그다음 다시 자유놀이가 50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에 총 2시간이 이루어졌죠. 만 4세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생략한 걸로 보여지고요. 2시부터 2시 반까지 특성화 활동.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주간 보육일지에서는 요렇게 이제 총합으로 보통 이 시간대에는 이걸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일 보육일지에서는 그날 하는 활동을 적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영어 특별 활동 실시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월요일에 일일 보육일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 지나고 다시 한번 자유놀이를 하네요. 자유놀이 시간 되게 충분히 많이 있어요. 네, 연장보육 및 기가. 네. 그러면 이제 연장보육을 하는 연장보육 일지에는 권자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연장보육에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놀이와 휴식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 현장학습에서의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현장학습의 내용이죠. 그럼 당일에는 오전에는 현장학습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리고 자유놀이는 오후에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바깥놀이도 제가 뭐 그날 이 반을 관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장 학습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학습을 가서 이게 주된 활동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날은. 하지만 이렇게 현장 학습이나 소풍, 행사 등이 있는 날은 주 1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현장 학습을 하거나 뭐 요리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전에 그 시간만 이제 활동을 했다면 특정한 활동을 했다면 그날은 자유놀이가 오전에는 1시간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날들이 한 달에 4번을 넘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4번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놀이가 4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날이 그렇다고 치고,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화요일 걸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제 화요일은 그러한 내용이 없이 놀이만 이루어졌어요. 월요일에 일지라서 조금 자세히 적어주셨나 봐요. 좋습니다. 대소집단 활동 시간 체크하는 거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볼게요. 봄나물 사진 자료와 봄동, 냉임 등 실물 자료를 준비해 아이들의 흥미를 높여주었고 충분히 탐색하고 봄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 내용을 볼게요. 아이들에게 제공해 준 거는 이미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라 굳이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봄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알아보았다라는 게 자유놀이인지 활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놀이가 교사가 계획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온전히 잘 이루어진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원이나 반영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아보았다.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는 이 문구가 사실 모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 관심을 보일 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모아서 얘들아 우리 봄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런 게 있어. 이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놀이와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로만 보면은 활동으로 보여지는 성격이 조금 더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유아일과 함께 아이들 다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애들이 관심이 보일 때 내가 지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놀이처럼 잘 보여지겠죠. 바꿔서 거짓말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 자료는 과학 영역에 배치해 돋보기와 함께 놓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거는 그냥 이 교사의 지원 내용이에요. 놀이가 아니라 교사가 지원한 부분이죠. 이 부분, 위의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전이 활동 시 동화 민들레의 노란 꿈을 듣고 전이 활동 시에 이런 걸 했고 알아봤대요. 이거는 전이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전이 활동의 의미가 사실 모호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전이 활동의 성격이 강한 거고, 전이 활동은요, 선생님, 이 놀이를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움직일 때 어떤 그 틈새에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전달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한데, 이거는 또 하나의 소그룹, 대그룹의 활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도 내용을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물을 직접 주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깥놀이 시간에 직접 텃밭에 물을 주기로 약속했다. 아마 요거는 바깥놀이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네, 아래의 내용이 바깥놀이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이디를 알아보았다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교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다. 여기 역시도 교사가 지원을 해주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놀이한 내용이 보여지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했는지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서 필요할 때 평가나 계획을 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놀이가 이루어졌는지 아이들이 탐색하는 과정을 써주시든, 요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써주시든, 실제 놀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고 실행도 없고요. 네, 평가는 매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행 기록도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보여지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놀이를 준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직접 물을 주고 싶다는 의견은 놀이 중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 놀이 중에 이루어졌던 실제 놀이는 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모래 가지고 놀이를 했든지 아니면은 뭐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든지 잡기놀이를 했든지 교사가 계획한 바깥놀이를 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놀이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리고 다음에 이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에 해 줘야지. 요거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화요일 날 일지에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놀이에 대한 기록, 바깥놀이에 대한 기록 둘 다 보여지지 않는 거죠. 네. 놀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다시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꽃잎 날리기, 새싹이 돋아나요라는 주제로 바깥놀이의 실행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유아들은 매일매일 바깥놀이를 1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깥놀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위의 내용은요, 선생님 계획인 거예요. 실제로 일과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해결하려면 여기에 간단한 코멘트가 적혀져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코멘트가 아예 없게 되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뭘 보고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깥놀이에 대한 실행 여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했나 안 했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요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요리사 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다." 이거 역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실 때 실제 상호작용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요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봤는지, 교사가 알아보자고 해서 알아봤는지,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자유놀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즐겁게 참여하긴 했어도 목표를 교사가 두고 계획해서 실행한 거라면은 자유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차라리 삭제를 하고요. 삭제해 볼게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유아들이 요리사가 하는 일과 요리를 하는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는 교사가 관심을 가져라 하지 않아도 관심을 보였던 거죠. 교사가 지원한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놀이가 이루어진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보인 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반응이고요. 그렇다면 그 놀이를 요리사가 됐는지 아니면 식당을 만들었는지 어떻든 뭔가 반응이 놀이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은 다 봤겠지만 기록에 그게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할 때 들려주었던 음원을 아이들이 흥얼거렸대요. 그래서 노랫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래 활동을 이어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것도 활동입니다. 그쵸? 놀이가 아닌 거죠. 아, 뭔가 이제 활동과 놀이에 대한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보육일지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우선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자유놀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놀이에 있어서 뭔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좋은 과정을 보여줘서 이걸 더 활성화하거나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 반영할 계획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럼 이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마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실시한 기록이 보여지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과 2번. 그런데 1번은요, 선생님 최소한 매일 하나 이상은 써야죠. 이렇게 반영을 계획하고 어쨌든 이걸 실시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횟수에 대한 평정이 아니라 실행 여부에 대한 평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모호하죠? 그리고 바깥놀이 같은 경우는 대체 활동을 했는지 바깥놀이를 했는지 평가제 관찰자는 당일에 관찰한 것 이외에 이전 한 달 동안 충분히 그 놀이에 대한 기준을 이수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일지로 판단해요. 일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이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재난 대비 교육으로 실시한 이 영상 자료를 보면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뭐 이렇게 보고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는 놀이평가가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이죠. 그럼 놀이는요? 매일 적어야 된다고 했는데 놀이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적지 않으면 이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 위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위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놀이는요? 바깥놀이를 했나요? 대체활동을 했나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져야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네요. 우리 선생님은 이 금요일까지 일지 안에서 작성이 돼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누락이 된 게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 주에 없어도 다음 주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요청하신 선생님에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메일 전달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